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27분. 예, 야간 선물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324, 1.2포인트 올라서 324에 마감했습니다. 자, 선물 먼저 볼게요. 월봉은 싸고, 이제 주봉부터 봐야죠. 월봉은 맨날 보는 거니까. 얘기를 해도 뭐 거기서 다 거기죠 뭐. 324. 이거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려져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상단선 위치는 329.14예요. 329.14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단선 위치는 이 정도예요. 314.9.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314.9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고, 예, 반대로 329니까 한 330 정도 가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봉은, 그러니까 주봉은 330부터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일봉으로 가서, 일봉은 뭐 위가 열리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아, 이거 박스 딱 쳐놨네. 보시면 바로 아래 하단선이 있잖아요. 예, 바로 위에 상단선 있고 바로 아래 하단선 있고, 이건 진짜 거래하기 지저분한 거예요. 예, 이건 상단선을 보고 매도 쳐야 돼, 하단선을 보고 매수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예, 지금 상태면 한 320.64? 요 아래에서 저가 안 깨지면 사는 거죠. 고가를 넘었잖아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고가 넘는 봉은 매도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봉은 매도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일봉은 매도봉이 아니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가가 안 깨져야 되니까 조정은 나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코스피 200 지수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로. 자, 코스피 200 지수도 1.2가 오르면 1.2,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323.52가 되는 거예요. 323.5. 자,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 예, 바로 하단선이랑 상단선이랑 끼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상단선, 하단선 붙어 있는데. 예? 예, 상단선 보면 매도해야 되고 하단선 보면 매수해야 되죠. 한 320일 아래로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시가는 매수도 불리하고 매도도 불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양쪽 다 하기 어렵겠죠. 이거 시나리오 그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나리오가 몇 개 있었잖아요. 개파락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갭상승 나오는 거 뭐 얘기했는데, 자, 일단 일봉은 저는 상방이라고 봐요. 저는 일봉은 상방이라고 봅니다. 이건 하단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단선이잖아요. 일봉은 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주봉이 고가를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주봉이 고가를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봉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이 시나리오는 일단 제외. 예? 제외예요. 그러니까 주봉 고가가 낮아진다. 이건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정도면 없다고 봐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네, 일단 전제로. 네. 그러면 이제 요 시나리오만 남는 거잖아요. 자, 화요일에, 네, 상승했다가 종가가 내리는 시나리오. 네, 요 시나리오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뭐 대충 뭐 이런 봉을 그리고 화요일에 위로 올라갔다가 쳐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빠지면 요게 지금 그릴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매도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요. 월요일에는 매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매수자가 저점을 지키면 산다. 그게 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도가가 얼마 나오느냐? 얼마 나오느냐? 요만큼 나오죠? 327.38. 네? 327.38이에요. 요것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요한 얘기만 해야죠. 자, 매수가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네, 매수가에. 대략 시가 부근이고, 매도가가 327.38 정도? 자, 고가가 넘어도 그 다음 봉이 고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매트릭스 구조는 고가가 넘어도 고가를 낮추면 하방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음봉만 그리면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거면 양봉을 그려야 되고, 하방으로 가고 싶으면 음봉을 그리면 돼요. 이 얘기는 주초엔 빠지고 주말에 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주초에 오르고 주말에 빠지면 돼요. 이 의미 아세요? 주초에 내린다라는 거는 아래 꼬리를 그린다는 얘기고, 주말에 오른다는 얘기는 양봉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기 좋죠. 근데 주초에 오르면 여기서 윗꼬리를 그렸다가 주말에 내리면 음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고가를 낮추고 저가도 낮추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금요일날 종가라고. 금요일날 종가. 예? 금요일날 종가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지금 주 중에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의 종가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저가를 방어하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저가를 낮춰야 되고, 고가를 방어하고 싶으면 의도적으로 고가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를 안 만들고 고가를 높이는 거는 이런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올라. 주초에. 그러면 아래 꼬리가 없어. 예? 아래 꼬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오, 상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말이 돼서 이렇게 빠지면, 예, 이 아래 꼬리가 없는 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초에 밑으로 확 쳐박고, 예, 주말에 올라버리면 요 아래 꼬리로 저가를 싹 방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주말에 내려꽂으면 안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주초에 오르는 게 상방에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초에 오르는 게 상방에 유리한 행위가 아니다. 주초에는 오히려 빼야 상방에 유리한 거죠. 한 수요일 정도 저점 찍고 위로 팍 쳐올리고, 금요일날 딱 버티면 이게 위로 가려고 봉을 그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월화 위에서 버티다가 수요일날 내려꽂으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라 상방에 유리하지 않아요. 자, 시나리오는 이제 정해드렸어요. 주초 오르고 주말 내리는 시나리오, 주초 내리고 주말 오르는 시나리오. 요게 상방, 요게 하방이죠. 자, 요거 말고 주초도 오르고 주말도 오르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요거는 상방이 되는데, 자,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뭐냐? 돈이죠, 돈. 응? 돈이에요. 자, 외국인은 지금 8점 얼마더라? 8.5조? 5조 정도 매도예요. 네?
8.5주 정도 매도하고 있다고요? 9거래일.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2거래일이에요. 22거래일 이번 달이. 그러면 9거래일 동안 8조 매도했으면 22거래일이면 한 20조 매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22거래일 되면 한 20조 매도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달에 20조 매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에 20조? 예. 네. 이게잖아요. 2020년에 1년 내내 매도한 게 24.7조고 2021년에 25.6조고 2022년에 한 6.8조 매도했거든요. 네. 1년에 6.8조 매도했다고. 근데 여기는 1년도 아니고 9거래일에 8.5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8.5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적 데이터를 보세요. 누적 데이터를 보면 2023년도 1년간 매수한 게 11조예요. 11조 X. 예? 1년간 매수한 총액이 11점 얼마인데 지금 9거래일에 8.5조를 매도했다는 건 거의 뭐 너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장 자체를. 응? 장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누적이어도 엄청 큰 거야. 예? 이게 한 달 누적으로 봐도 이 돈이 엄청 큰 거라고요. 제가 본 금액 중에 충격받았던 게 2024년도 2월인데 이때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이 8조예요. 8조. 응? 8조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2월이에요. 고점은 언제요? 7월이에요. 7월. 그 후 5개월 더 올랐어. 왜 올랐느냐? 안 팔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팔아. 이때 매수한 8조를 그대로 들고 가요. 5개월 내내. 이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죠. 곧버스가 올라야 되는데 현물을 들고 팔지를 않아요. 음봉이 나든 양봉이 나든 안 팔아. 저 8조를 던져야 하방으로 가는데 8조를 들고 던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2월 달에는 8조였어. 1월 달에 3조였고. 예? 그러니까 2024년도 1월에 3조를 사고 2월에 8조를 샀으니까 11.X를 샀단 말이에요. 2달 동안. 이거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방으로 가려면. 예? 고포스 보유자 입장에서 이걸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1조를. 근데 이게 5개월이 더 지나니까 26조가 돼 있어요. 11조가 26조가 돼 있다고. 계속 샀다는 얘기죠.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8.5조를 매도했어요. 8.5조. 이걸 사야 돼요. 응? 이걸 사야 지수가 오르지. 매도해서 지수가 오르는 건 의미가 없어. 이거 또 빼. 응? 또 뺄 거라고요. 이게 매수하면서 올려야 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매집이 시작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봉이 이게 몇 포짜리 봉이에요. 응? 거의 20포짜리 봉이라고. 응? 근데 20포짜리 봉에 매수가 없어. 예? 20포짜리 봉에 매수가 없다고요. 자, 356에서 한 302? 302인가요? 304인가? 이 정도 잡자고요?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54포죠? 예? 54포를 움직였는데 20포면 얼마예요? 3분의 1은 된다고. 그죠? 변동성의 3분의 1이 커버됐어. 그러면 매도한 금액의 3분의 1은 매수가 돼 있어야죠? 예? 매도를 했어. 매도를 했는데 20호가 반등했으면 돈도 20호만큼은 청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다? 역대 최고예요. 응? 지금 1년 중 최고치예요. 매도가. 그러니까 20호가 올라와도 매도는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투자한 게 없잖아요. 응? 356. 저점 얼마예요? 저가 303이네요. 자, 303. 그러면 변동폭은 53포. 예?
53포. 53포인데 303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322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19%가 올라왔죠? 네? 53에 19예요. 몇 프로 올라온 거야? 네. 계산기 써야죠. 이제 네.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에 19? 자, 35%가 복구된 거예요. 35.8%랍니다. 35.8%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14조 대의 매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14조 원대의 매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14조에 35.8%면은 한 5조 정도는 판매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 9조 원 떼야 돼요. 네? 지수로 보면 외국인은 지금 네, 현물 매도가 연 누적으로 한 9조 원 정도 이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지금 최대치예요. 35.8%가 반등했는데 매도는 최고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양봉에 투자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봉을 왜 냈을까요? 양봉을 왜 냈을까? 그냥 제 생각은 더 빼기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22거래일 중에 9거래일밖에 안 썼는데, 예, 지수 하락폭은 한 달치를 거의 다 쓴 거예요. 한 달치를 다 썼다고. 한 달치를 다 썼기 때문에 더 갈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잔뜩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올려야지. 예? 올려야죠. 뺄 공간이 없으니까 올릴 거 아니에요. 뺄 공간이 없어서 올렸는데, 문제는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파는 거지. 계속 파는 거예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 계속 팔면 어떻게 돼요? 올려 파는 거죠. 왜? 내릴 공간이 없으니까 올려서라도 파는 거예요. 예? 내려서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올려서도 팔고 내려서도 팔고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은 올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올릴 의지가 있으면 5조를 샀어야 된다니까요. 5조. 근데 안 사잖아요. 안 사잖아요. 예. 그래서 제 판단에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파동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상승하려고 자리를 잡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나온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 왜? 19%가 이미 올랐어. 네? 19%가 올랐다고요. 19%가 아니지? 35%였나요? 네, 30%. 19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폭의 35%가 회복됐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또 이제 322니까 356까지 이거 34폭 먹자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19%는 다 포기하고 34%를 먹겠다고 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 1.2가 더 올라요. 1.2가 오르면 여기 20%잖아. 20% 동안 매수한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33%가 남는 거고. 그럼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냐고. 20%는 포기하고 33%를 먹기 위해서 고점에서 매수해?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내릴 공간이 없어서 오르는 거지 상승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올라가는 게 매집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냥. 갔다가 또 시간 되면 또 팔면 내려오겠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그다지 유의미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뭐 지수가 올라서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쑥 훑어보면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 왜? 외국인은 안 사. 지금 2020
4년도 7월 12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얼마예요? 거의 40조 가까이 지금 예,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38조였나? 39조였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매도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이잖아. 1년이 안 돼. 1년 안 되는 동안 40조를 매도했다? 2020년, 2021년 다 합쳐서 50조예요, 50조. 응? 2020년과 2021년을 다 합쳤을 때 외국인이 매도한 돈이 50조인데, 지금 2년치에 맞먹잖아요. 응? 2년치에 80%예요? 2년치에 80%라고. 근데 지금 9개월 정도 된 거예요. 네? 9개월 정도 된 거라고. 10개월째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2023년에 11조 X, 2024년에 1.2조 합치면 12.X, 그죠? 12.X라고. 근데 이걸 지금 올해 들어서 다 팔았죠. 그러니까 2023년도 물량도 없어요. 2023년에 매수한 거 한 주도 없어요. 한 주도. 네. 그러면 여기서 270까지 빠진다고 해도 뭐 문제 있어요? 없어. 외국인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보유한 게 없는데요. 단 한 주의 주식도 없다고요. 금액으로 보면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수량으로 계산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로예요.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위치에서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어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았기 때문에 올라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올릴까? 들고 있는 게 있겠죠. 매수한 거 말고 기존에 보유한 것도 있어. 그걸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8.5조예요. 이번 달. 네. 제 관점은 종가는 하락한다예요. 네? 종가는 내립니다. 이거예요. 월봉의 종가는 내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자, 13거래일에 남았고, 네? 이 13거래일 지나고 나서 종가는 332.4보다 낮을 거라는 거예요. 왜? 8.5조를 매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수 있어요. 저 인정해요. 네, 저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난달의 월봉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외국인이 얼마 매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3월달 매도 금액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2025년도 3월달 외국인 거래 내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매도 금액 안 커요. 예? 매도 금액 3조 안 돼. 예?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 3조도 안 돼요. 3조도 안 되는데 하락했어. 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이 3조 원도 안 됩니다. 2조 원도 안 됐던 것 같아. 예? 제가 틀릴까봐 크게 부풀린 거예요. 3조 원도 안 됩니다. 2조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럼 2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내렸어. 네? 내렸다고요. 2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윗꼬리 달고 내리는데 8.5조 원의 매도를 가지고 상승한다? 아닐 거라는 거죠. 확률상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리겠죠. 근데 332.4보다는 낮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월봉 종가가 하락하겠죠. 4보다 낮을 거니까. 근데 이러면 투심이 내려요. 투심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다? 305.56에서 281.34?
여기까지가 목표가 돼요. 예, 요게 최소, 요게 최대예요. 여기는 한번 찍었죠? 뭘로 찍었어요? 저가로. 근데 얘는 종가야. 그래서 목표치가 여기입니다. 이게 기본 수치, 최대 수치예요. 자, 이걸 코스피로 환산해. 그러면 요 305.56에 대한 숫자는 얼마냐? 2277.99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리면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305.56, 2277.99 정도 됩니다. 이 수치로 대충 환산해 보세요. 환산해 보시면 한 302 정도 될 거예요. 302, 301. 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죠? 코스피 종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코스피 지수 종가를 계산해 보면 대충 가늠이 될 거예요. 자, 코스피가 2432예요. 2432에서 2278을 빼면 얼마 내려야 되느냐? 154% 내려야 돼. 154%. 2432. 그럼 몇 프로 내려야 되는 거냐면 6.3% 내려야 됩니다. 6.3%. 그러면 이 6.3%를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대비해 적용해 볼게요. 3위. 네. 그러면 20% 내려야 됩니다. 20%. 20.4. 20.4요. 자, 그러면 322.3위에서 20.4를 딱 빼면 301.9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거의 맞잖아요. 그죠? 302 정도 된다라는 게 정확한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 한 요 정도 수치까지 보이는 거예요. 300대 극초반. 300대 극초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종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최대 수치는 얼마예요? 322.66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최대 수치는 여기입니다. 이게 마진의 최소죠. 그러니까 가장 높게 끝났을 경우, 이 최대는 가장 낮게 끝났을 경우고, 320.66이 가장 높게 끝났을 경우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332.40을 못 넘는 경우 322.66 아래로 갈 거고, 326점 아래로 가는 건 일목 기준이고, 그죠? 투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5.56에서 302. 요게 2277.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기대하는 수치예요. 근데 일단 요거는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는 2개월봉 일목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종가 투자 심리도를 봐서 그래요. 요런 목표치들이 각각의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요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8.5조는 저는 매수로 못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1조 원씩 매수해서 올라간다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1조 원씩 올라가지고 지수를 올리면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완전 코미디지. 밑으로 8.5조 원을 깔아놓고 위로 올린다라는 게 황당한 거잖아요. 자, 332.40, 322.3 10호 8.5조. 그죠? 그러면 1포당 8,500억. 이해되셨어요? 코스피 200 지수 1포 올리는데 외국인이 8,500원씩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종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가능하다고 보세요? 나 같으면 안 해. 나 같으면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한다고요. 8,500원씩 1포 올리는데, 그럼 3포 올리려면 얼마 필요해요? 거의 1% 올리는데 2조 4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시간을 누적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매도한 게 아니라 9거래일 동안 계속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제안,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한 거고, 제안은 뭐냐? 자, 322.66에서 332.40 요 사이가 매도자의 영역이에요. 여길 더 넘어간다? 그것도 매도자의 영역이에요. 네. 왜? 8.5조를 정리 못할 거니까. 네? 8.5조를 정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가는 어차피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종가가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투자 심리도는 떨어지고, 일목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한 데드 시킬 거니까 이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뭘 하시면 돼요? 분할로 매도하면 돼요. 분할로. 언제부터? 화요일부터. 월요일 말고 화요일부터. 매일매일 노. 매일매일 노. 13거래일 남았어요. 이거 3번에 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4거래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되죠? 4거래일에 한 번씩 하는데 마지막 4거래일은 내릴 거 시간 줘야 되잖아. 그러면 4 빼면 9죠? 그러면 3거래일에 한 번씩 하면 돼. 이해되셨죠? 3거래일에 한 번씩. 하시고 싶으시면 3거래일을 나눠. 그럼 올라도 덜 충격받잖아. 내가 334에 했어. 320.66 아래로 간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327을 찍었어. 아, 짜증나. 또 해. 이렇게 하지 말고 324에서 했어요. 그러면 한 3거래에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내비둬. 근데 떨어져. 떨어지면 이익이잖아. 뭐가 걱정해요? 이익 나는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올라. 오르면 추매하면 되잖아요. 기다려.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래도 오르고 있으면 그때 가서 사요. 그러면 비싸게 매도 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심리적으로 쫓기고 가격에 몰입돼가지고 서두르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31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매도하는 거지. 근데 외국인이 매수 안 해. 그러면 내려가겠구나. 종가 아래로 빠지겠구나. 그러면 종가 아래로 빠진다라는 거는 오르는 건 제한적인 거고 결국 내릴 건데, 내리다 보면 2개월봉이 데드 날 거예요. 그러면 데드 값이 2352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322.66 코스피 200 지수, 요 수치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무너져서 재수 좋으면 이거는 2277.99까지 가는 거고, 얘는 재수 좋으면 얼마였죠? 305.56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 갔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 나는 320.66 위에서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저 수치 갔을 때 매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드렸습니다. 이상 없어요. 제 머릿속에 다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 능력의 한계치예요. 저는 제 능력을 넘으면 이제 깨끗하게 드랍이에요. 주봉을 봤을 때 한 327 넘어가면 매도할 만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27에서 332 라인, 그 5포 라인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솔직히 뭐 다른 봉은 가치가 없다고 봐요. 가치가 없어요. 지금 0.37이니까 0.8 잡자고요. 0.8. 0.75. 0.75 상승하면 지금 얼마예요? 14,175. 14,175. 0.75. 상승하면 얼마냐? 14,281이에요. 해보죠, 뭐. 주봉. 14,281. 이렇게 해보면
자, 목표치는 얼마예요? 여기지, 여기. 이 정도까지는 노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4,720. 14,72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이 가격 위로는 매수는 하지 말고. 매수가는 13,408원 정도 돼요. 예? 13,408원. 이 위는, 예, 주봉으로는 가치 없어요. 그럼 이제 뭐만 할 수 있어요? 일봉이 저가 지키면 매수할 수 있죠. 예. 일봉으로는 매수가가 14,146에서 13,997.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안 깨면 사시라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 안 깨면. 이해되셨죠? 일봉이 저가를 안 깨면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견 없어요. 다른 봉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봉은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버스 뭐 분기봉도 매수 가치가 없고, 예, 월봉도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이게 매수 가치가 없는 봉들이에요. 이견 없어. 예, 주봉도 저가 깨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 가치가 없다고요. 자, 0.7 2385 85에서 0.7 7호 얼마 빠져야 되는 거예요? 20원 17.8원이니까 20원 뺄게요. 자, 20원 빼면 60원. 차트로 보면 망가졌어요. 이건 망가진 차트지 당연히. 자, 매수가 얼마예요? 여기 2,300원. 2,300원이 매수가예요. 주봉으로 보면 2,300원이 매수가입니다. 2,300원이 매수가다. 예. 일봉은 모르겠어요. 일봉은 매도가로 시작해.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양봉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예. 양봉 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제 생각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고버스만 보면 화요일날 움직여야 되는 봉인데, 자, 이게 밀렸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내. 그러면 화요일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 화요일날 들어가라는 얘기라고. 근데 요렇게 끝나. 예. 그러면 이건 주봉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면 화요일날 저가 안 깨면 들어가란 얘기예요. 예. 왜? 위로 가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요게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일봉 보지 말고 주봉 보란 얘기예요. 예? 주봉 보라고. 주봉 2,300원이었잖아요. 가격이. 그 아래쪽을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외인이 현물 매도를 계속 하는지 여부. 매수 금액이면 작아야 되고, 매도하는지. 매도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올라가는데 현물을 계속 판다. 그 얘기는 적당히 시간 끌다가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니까, 시간을 쭉 두고 하루하루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간을 쭉 두고 322.66 위에서, 재수 좋으면 327 위에서, 327에서 332.40 사이에서 기간을 두고 조금씩 사가시면 되는 거죠. 고버스를. 레버리지는 그 구간 가면 팔고, 이기면 팔아야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갑자기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경험했잖아요? 예? 경험을 안 하셨다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뭐 올해 내내 보여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떨어뜨릴 때 이거 이틀 만에 빼잖아요. 이틀. 여기도 이틀 만에 뺐어. 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뺀 게 아니에요. 딱 이틀을 안에 빼요. 이틀. 하나 둘 이틀 동안 뺀 게 뭐 어마무시해요. 예. 어마무시해. 이틀 동안 막 20호씩 빼. 응? 그러니까 내려갈 때 그렇게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간 날짜 따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개, 다섯 개요. 여섯 개, 봉 6개로 내린 거예요, 지금. 봉 6개로 내린 거라고요. 나머지는 뭐 안 커. 이 봉 6개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60거래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내린 거는 10거래일도 안 된 거예요. 10거래일도 안 돼. 나머지는 다 그냥 올랐어요. 다 살짝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상방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기간도 오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린 거 보면 내리는 게 무섭게 내리죠. 그러니까 열심히 매수하다가 한 번에 물리고 열심히 매수하다가 한 번에 물리고,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상승장에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오르면 레버리지는 정리한다. 며칠 동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레버리지를 들고 가기엔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안 좋다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테니까요. 그리고 고버스는 322.66위, 주봉이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한 327 위에서 사시는 걸 권장. 327에서 332.40 사이. 332.40 부분까지 가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종가는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매수한 건 잘못되더라도 손실 보기 힘들 거예요. 잘못되더라도 손실 보기 힘든 위치고, 또 기대치가 322.66이 최소 기대잖아요. 그럼 10% 정도는 날로 먹는 진짜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외국인이 환매를 안 해야 됩니다. 저 8.5조를 다 환매하면, 다 매수해버리면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걸 정리를 못한다. 정리를 못하면 332.40은 진짜 놓기 힘들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 3월달 월봉 보세요. 윗꼬리가 얼마나 긴가. 이 윗꼬리가 지금 매도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거 현물 매도 이거 2조도 안 된다니까. 현물 매도 2조가 안 돼도 이만큼을 뺄 수 있는데, 이거는 현물 매도가 8.5조잖아요. 이 봉이 어떻게 오르냐고. 그래서 재수 좋으면 아래꼬리 없이 쫙 미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제 능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띵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띵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음봉이야. 그 음봉이 의미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몰라. 다음 주를 그려보세요. 그 다음 주. 이게 그려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요.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상단선이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이해되세요? 응? 상단선이 내려온다고. 얘가 음봉으로 딱 마감을 해. 그럼 얘가 지금 고가를 한 327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327 고가를 찍고 314에 끝났어. 자, 이거 고가 넘을 수 있어요? 못 넘어. 못 넘는다고요. 그럼 얘는 아래예요. 응? 고가를 못 넘으면 아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327이 아니라 329를 찍어. 29 찍으면 뭐 할 거야? 자, 329 찍어도 똑같잖아요. 314에 끝나버리면 그 다음 주는 317까지밖에 못 올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초에 올랐다가 만약에 금요일날 314 아래로 내려 꽂았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단순하게 그 주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2주 더 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4월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끄고. 자, 종가가 329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봉이 거꾸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329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단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나? 하단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네,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저가 맞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329의 저가를, 329까지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314의 저가를 둬도 방어가 안 돼. 그 다음 주에. 그리고 그 위에 상단선이 또 있어. 또 있죠? 그럼 333을 또 막아요. 그러니까 329까지 올라도 332.40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예, 바로 상승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눌러요. 계속 누르기 때문에 이걸 올리려면 외국인이 계속 사야 돼. 올린다라는 건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팔면서 올리는 건 의미가 없어. 왜? 그건 한 번에 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아랫꼬리 양봉을 그려야 되고 내려가려면 윗꼬리 음봉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윗꼬리냐 아랫꼬리냐는 시가를 기준으로 봉의 크기만 재면 돼요. 자, 저가가 325야.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325. 32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랫꼬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게 아랫꼬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건 잘못된 거야. 이 봉은 잘못된 거라고. 다음 주가 되면 뭐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아래가 뻥 뚫리는데. 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봉이 만약에 월요일에 아랫꼬리를 안 그리고 그냥 딱 쳐 올렸다. 그러면 주봉이 아랫꼬리가 없는 거예요. 일봉은 지지가 센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주봉이 아랫꼬리를 안 만들고 올라가는 거라고. 예? 근데 만약에 화요일 날 더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왔어.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고가를 330까지 찍고 두들겨 맞고 종가가 만약에 327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화요일 날 모습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 끄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랫꼬리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 여기서 밀리는 건 아랫꼬리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이 아래로 쭉 뺐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거는 상승의 의지가 있는 건데 일봉이 저가를 빠득빠득 지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주봉은 저가 방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봉으로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일봉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까지만 살아있다고. 목요일 되면 미끄러져. 예? 목요일 되면 방어 안 돼요. 목요일날 올라가고 싶으면 갭상승해야 돼. 근데 목요일에 만약에 무너져. 목요일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아랫꼬리가 없는데? 예? 밑에 아랫꼬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314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에 올리면 하방이 유리한 거고 주말에 올리면 상방이 유리한 거예요. 주초에 빼면 상방이 유리한 거고 주말에 내리면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주말에 올리면 상방이 유리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돈 8.5조 꼭 기억하세요. 8.5조에서 8조까지 떨어졌어. 이건 의미가 없어. 5천억은 하루면 해결돼. 그죠? 외국인이 막 매수해서 올리는데 뭐 1,000억, 2,000억 뭐 이렇게 매수해. 뭐 3,000억도 하루면 끝나. 그러니까 매수세가 5,000억 언더야. 5,000억 언더면 전체적인 그 규모로 봤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무의미하다. 그렇게 올리는 건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4,000억대를 매도하고 기관이 3,000억 사고 외국인이 1,000억 사.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외국인은 매도해서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루면 다시 매도가 최고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기관의 힘을 빌어서 올리고 자기네들은 계속 높게 파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결국 월말 종가는 332.40 아래에서 끝난다는 얘기고 재수 좋으면 2개월봉 일목 때문에 320.66 그 다음에 2352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투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심이 떨어지면 305.56 2277.99가 1차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밀면 302까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매도 친 가격에서 어쨌든 이번 달에 최대 노릴 수 있는 건 302까지니까 327에서 매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 먹는 거예요. 25%. 예.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이거 말고 오늘 하루 나 데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가격대를 공략하고 어느 가격대까지 노리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의 돈, 개인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까지 빠져야 망가지느냐? 306 여기까지 빼볼까요? 하단선이 306만 돼도 망가져요. 망가졌잖아요. 망가진다고. 310 월봉 망가지나? 310도 망가져요. 이해되시죠? 310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315는 살짝 살아있네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해서 월봉만 망가뜨리면 다음 달부터는 뭐 이번 달처럼 강한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문제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매도가 계속 증가하길 바라세요. 8.5조 정말 큰 돈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이 정도 분석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